은퇴 후 건강과 돈,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집니다. 은퇴하면 좀 쉬면서 여유도 부리고 건강 챙기면서 제2의 인생을 살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냉정하게 찾아오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전화 한 통 울리지 않는 하루가 반복되면서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 움직임이 줄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병원비는 점점 늘어나는데 수입은 0. 은행 잔고를 쳐다보다가 문득 나 이러다 진짜 무너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선 한 사람, 김 사장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어려움을 이겨낸 다른 세 사람의 사례도 함께 들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 그런 마음의 구덩이 속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밧줄이 되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김 사장의 이야기. 김 사장님은 62세에 은퇴하셨어요. 대기업 영업부장으로 은퇴할 당시만 해도 퇴직금도 나쁘지 않았고 연금도 나왔죠. 하지만 문제는 은퇴하고 1년 후에 왔어요. 갑작스런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하게 되면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고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갔죠. 그 와중에 자녀 결혼식, 부모님 병원비, 주택대출 이자 예상 못한 지출이 연이어 터지면서 은퇴 당시 2억 가까이 있었던 자산이 순식간에 3천만 원 밑으로 줄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치고 이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김 사장님, 놀랍게도 65세에 작은 반찬 배달 사업을 시작하십니다. 본인이 병원 다닐 때 직접 먹어봤던 저염 반찬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어차피 건강 때문에 집에서 반찬 만들어 먹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매번 만들기 귀찮고 손도 많이 가니까 누가 정성껏 만들어서 집 앞까지 가져다 주면 좋겠다 싶었죠. 퇴직 전 회사 인맥과 지인을 활용해 단 5가구부터 시작했고 지금은 지역 요양원과 연계하면서 월 매출 40만 50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김 사장님은 말합니다. 매달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벌어 쓴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에요. 그리고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됐다는 느낌이 그게 진짜 살맛나게 해줍니다. 또 다른 이야기, 3명의 은퇴자들. 이 여사님의 중고 책방 이야기 67세, 책으로 연결된 제2의 인생. 이 여사님은 은퇴 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TV만 보다 보니 식사도 불규칙해지고 체중도 늘고 의욕도 완전히 사라졌죠. 그러던 중 우연히 아들이 치워달라고 한 중고책 더미를 보면서 이걸 그냥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에 동네 카페 한켠에서 중고책 무료 나눔 코너를 시작하셨어요. 반응이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중고책을 모으고 팔면서 소규모 책방으로 발전. 책을 매개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신적으로 회복되셨고 하루 23권 정도 파는 소득이 생활비의 보탬도 되었다고 해요. 돈보단 내가 책을 소개하고 사람들이 웃으며 돌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나도 다시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박 사장님의 시니어 택배 대행 70세, 건강과 수입을 동시에. 박 사장님은 은퇴 후 혈압, 당뇨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의사도 걷는 운동을 하라 했지만 혼자 하려니 꾸준히 되질 않았죠. 그러던 중 지역 시니어 센터를 통해 시니어 택배 대행 일을 시작합니다. 주로 동네 슈퍼, 꽃집, 약국 등에서 주문받은 물건들을 23시간 배달하는 일인데 전동 카트를 이용해서 무리도 덜하고 하루 일만 2만 원 벌 수 있어요. 혼자 걷는 것보다 목적 있는 움직임이 훨씬 좋아요. 하루 5천 원 벌든 10,000원 벌든 내가 움직이는 이유가 생긴다는 게 정신 건강에 참 좋아요. 이 일로 건강 지표도 좋아졌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하며 외로움도 줄었다고 해요. 삼정 선생님의 온라인 강사 도전 63세, 경험이 콘텐츠가 되다. 정 선생님은 30년 넘게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 정년 퇴직하셨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너무 한가하고 자신이 쌓아온 지식이 사라지는 것 같아 허무감이 컸다고 합니다. 이대로 묻히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인터넷에 올려보자 생각했죠. 그래서 유튜브에 시니어를 위한 쉬운 수학이라는 채널을 만들어 짧은 수학 강의 영상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회수도 별로 없었지만 중장년층 학부모들이 아이랑 같이 보기 좋다며 점점 구독자가 늘어났고 지금은 강의 요청도 들어오고 소소한 광고 수익도 생겼어요. 은퇴하고도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너무 고맙죠. 그리고 젊은 세대랑 소통하는 느낌도 신선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분의 이야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이 가진 경험, 필요, 문제에서 출발했고 크게 벌겠다는 욕심보다 지속 가능한 방법을 택했으며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경험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었다는 점이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혹시 이제 나는 뭘 하지?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다 하는 분이 계신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반찬 하나 만들기, 글 한 줄 쓰기, 책 한 권 나누기. 그 안에서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도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마무리하며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때입니다. 김 사장님도, 이 여사님도, 박 사장님도, 정 선생님도 모두 무너진 곳에서 시작하셨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작은 움직임을 택했다는 거예요. 건강이든 돈이든 둘 다 잃었다고 느껴질 때 이제 끝이다라고 말하고 싶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진짜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한 걸음만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분명히 다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왜 은퇴 후엔 건강과 경제가 동시에 무너질까? 사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은퇴라는 큰 전환점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문제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단서가 보여요. 1. 신체 활동량의 급격한 감소 건강이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 논리적 근거. 직장을 다닐 때는 출퇴근, 회의, 외부 활동 등 의도치 않게라도 몸을 움직일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신체 활동량이 평균 3,050%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하루 5,000보 미만으로 떨어지면 기초대사량 저하, 근육량 감소, 혈당과 혈압 불균형으로 이어져요. 과학적 지식. 근육량은 60대 이후 매년 약 1%씩 줄어듭니다. 사르코페니아 현상.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NIA는 일주일에 15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병행이 건강 유지에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신체 활동 부족은 우울증, 치매 발병률 증가와도 관련이 있어요. 이 사회적 연결망의 단절, 정신 건강 위협. 논리적 근거. 은퇴 후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외롭다예요. 직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맺어졌던 인간관계가 단절되면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혼자 생활하는 고령자의 경우 사회적 고립이 치매와 우울증의 주요 위험 요인이 된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됐어요. 과학적 지식.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 결과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은 좋은 인간관계라는 결론을 냈어요. 영국의 연구에선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26%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3. 예상보다 빠른 자산 감소, 경제적 불안. 논리적 근거. 은퇴 후 자산은 점점 줄어드는데 지출은 줄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의료비, 자녀 지원, 각종 고정지출 등은 쉽게 줄일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경제적 절벽이 빠르게 찾아옵니다. 과학적 지식.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의 60% 이상이 은퇴 후 5년 내 자산의 70% 이상을 소진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국민연금만으로는 평균 월 6,070만 원 수준. 이는 1인당 최소 생활비 약 12만 15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미국 보건복지부는 평균적인 노인은 은퇴 후 의료비로만 3천만 원 이상을 지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준비해야 할 실질적 전략 3가지. 단순히 운동하세요, 돈 아껴 쓰세요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대비 방법을 제안해 볼게요. 1. 운동 습관은 은퇴 5년 전부터 루틴으로 만들기. 단순히 체력 유지만이 아니라
근육과 인지 능력 유지, 정신 안정 효과까지 있어요. 일주일에 34회 30분씩 빠르게 걷기 또는 수영, 자전거, 실내 자율운동 권장. 가장 좋은 방법은 동아리 운동 사회적 연결 꾸준함 유지 가능. 팁 운동은 누군가와 함께 해야 오래갑니다. 은퇴 준비 운동 모임을 지역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이 은퇴 전 소득의 흐름을 다변화해 놓기. 소득원이 한 개뿐이면 은퇴 후 공백이 바로 불안으로 이어져요.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강의, 중고거래, 재능 나눔 등 작은 돈 흐름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퇴직 후 바로 수익화가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해요. 팁 50대부터 작은 유튜브 채널, 중고 판매 계정 등을 시범 운영해보면 감을 익히기 좋아요. 3. 사회적 연결 인프라를 은퇴 전에 만들어 두기. 은퇴 후에 동호회,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오히려 직장 다닐 때부터 인간관계의 외연을 넓혀야 해요. 가족 외의 관계, 나이대가 다른 친구들, 취미 중심 모임을 전략적으로 구성해보세요. 팁 혼자보단 커플이나 부부 단위 활동이 더 오래 지속돼요. 부부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결론, 은퇴 준비는 직업을 내려놓는 준비가 아니라 다시 살아갈 준비입니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전환이에요. 하지만 그 전환을 잘 넘기지 못하면 건강도 돈도 함께 무너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지 돈 모으는 게 아니라 일상, 사람, 습관, 건강을 준비하는 전체 전략이 되어야 해요. 앞서 말한 김 사장님과 세 사례처럼 우리도 작은 한 걸음을 준비하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나 자신을 설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바로 가장 먼저 변화의 시작점에 있는 사람이에요.